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변화시키고 교실을 깨우는 수업 성장기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서경석입니다. 어제 가르친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 존 듀이의 말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고민,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교육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을 만나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문명과 미래를 탐구하는 공학자이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권위자이시죠.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붕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전환기에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주제가 최고의 관심사다 보니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또 AI 전환이라는 또 엄청난 혁명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다.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의 필요성이 너무나 심각한데 마침 또 오늘 방송에 미래를 위해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는 선생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다 제껴놓고 여기 뛰어왔습니다. 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거쳐서 오면 대학에서 받기 좋은데.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 천재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그렇죠. 네. 바로 오늘 그런 수업을 하시는 분이 주인공입니다. 전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설레는 지금이에요. 자, 함께 화면으로 주인공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정 선생님은 자석이다? 몸소 되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 되게 잘하셔서. 최종원 선생님은 알파고다. 너무 수업이라는 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만의 수업을 하는 것 같아서 재밌고 그리고 즐거워요. 저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주자. 연결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자, 일단 시작해볼게. 훌륭합니다. 좋아요.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 요 그림 띄워줄 테니까 요거 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걸 저 친구가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머, 로봇을 오. 상상만 했던 그런 물건들을 실제로 제가 제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좀 좋아요. 멋있게 딱 나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요. 2번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어떤 걸로 했어? 어떤 걸로 했어? 그리고 바꾸기가 아마 있을 거야. 자, 오늘 정말 엄청난 고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최종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청룡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최종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업하시는 분들 한 40분 넘게 만나보다 보니까 관상이 좀 이제 보여지거든요. 우리 최종원 선생님 고수가 맞아요. 고수의 상이고 겉으로는 약간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이십니다만 내면의 열정은 거의 뭐 용광로 수준의 눈빛이 뭔가 무림의 고수 같은 현형함이 아주 가득하십니다. 그 BGM이 너무나 어울리는 그 황비용 음악하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잘 어울리네요. 이분들이 실력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인상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생님 이력을 제가 먼저 몇 개 추려서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AI 교육 선도학교 우수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하셨고 경기도 디지털 창의 역량 우수 수업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고요.
AI 선도학교, 디지털 창의 역량 실천학교, 코딩 기반 메이커 교육 실천학교를 전담 운영하셨고 다양한 디지털 AI 메이커 소프트웨어 관련 교사 연수와 자문, 코칭, 거기다가 의정부 드림 메이커 교사단까지 종합하면은 디지털 AI 소프트웨어와 같은 미래 교육 분야에선 너무나 인정을 받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선생님. 와,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 교육의 모든 키워드를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간단하게 화면 보기 전에 그 수업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실을 목표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메이커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 산출물을 창작해내는 학습자 주도형의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아이들한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공부하고 뭔가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메이커 교육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유명 브랜드 메이커가 아니고 메이크에 알 붙인 그 만드는 사람. 좀 자세하게 교수님이. 메이커 교육은요, 21세기 등장한 새로운 첨단 교육 방식인데요. 메이커라는 게 뭘 만드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좀 뭔가를 구상하고 개발해내는 그런 것을 수업에 직접 도입해서 실현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제 MIT, 스탠포드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방법을 수업에 도입한 다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서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아주 첨단 교육인데 초등학교에서 그런 걸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걸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된 아주 신개념의 교육 방법인데 그것을 초등학교에서. 자, 그러면 실제 수업 좀 보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스마트폰 과외전 예방 프로젝트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스마트폰 과외전 예방 프로젝트 과의존 예방.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꼭 필요한 건데. 자,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좀 생각해 줍니다. 일단 장단점을 한번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보는. 네,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왼쪽이 장점이고, 자, 오른쪽을 단점으로 할게요. 적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읽어줄게. 장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가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SNS 중독, 시력이 나빠진다. 상당히 자세히 적네요. 그러니까요. 저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하고 있네요.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SNS 사용 때문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빠졌을 때 문제를 여러분들이 써줬는데 이 정도 문제점만 우리가 생각하고 나서 글쓰기를 통해서 조금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거북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이 이렇게 휜 거죠. 일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 때문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하다가는 친구들의 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이름이 일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지금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능숙하고 사용도 많이 하는 편인데 과연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고 있는가?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수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뭐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저희 학교 정보교육실입니다. 대학교 공대 수업에 쓰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요. 네. 스마트폰 과외 문제를 해결할 발명품을 한번 만들고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게 이번에 포인트야. 기술적으로. 이렇게 제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 요 그림 띄워줄 테니까 요거 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학생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게다가 5분 안에 자, 시작하게 눌러주세요. 꺼볼게. 자, 이게 불이 나와야 돼. 다시 불 켜볼게. 불 켜면 여기 불이 꺼져야 되는 거야. 야, 이거 뭐 지금 무슨 화면을 본 건지. 기계공학부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 이 대학의 어떤 기초 수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대에서도 저런 식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차를 디자인한다든가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데 저것도 이제 쫓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 저런 것들을 척척 해낸다. 야, 진짜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야. 저게 지금 스마트 조명이라고 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을 만들어 본 건데요. 사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만든 건 맞는데 아이들이 1학기 동안 뭐 이런 코딩 수업이나 만들기 수업을 좀 많이 해봐서 제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니까 아이들이 금방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대단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실현하는 거. 이게 메이커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기본을 가르쳐 놨더니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걸 저렇게 빨리 하다니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이게 아이디도 만들어줘야 되고 연결도 하는 거 알려줘야 되고 이게 뭔지 알려줘야 되는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능숙하게 아이들이 잘 하더라고요.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뭘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피지컬 코딩 교구라고 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코딩에서 이게 컴퓨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걸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하고, 이제 피지컬 코딩은 이제 요걸 가지고 현실의 장치들을 실제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걸 피지컬 코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려 볼게요. 네네. 네, 요거 스마트 이제 전등인데요. 아까 이제 화면에서 애들이 만들었던 거 그대로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기 센서거든요. 예, 주변의 환경에 이제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센서고 어두워지면 이제 LED가 켜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지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바로 들어오네. 네,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게 예민하네, 이렇게, 센서. 이렇게 네. 한번 해봤어요. 오. 그리고 다음 요거는 버튼을 누르면 현재 미세먼지 등급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현재 미세먼지 등급은 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음입니다. 좋음이군요. 기상청 데이터를 애들이 긁어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의정부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다 이제 코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이거 녹화 끝나고 저 바깥에 좀 돌아다녀도 되겠네. 오늘은 야외 활동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요게 수위 센서라 그래서 물 높이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 이렇게 하천에 이제 산책로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들어가면 위험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물 높이가 일정 높이가 되면 이 차단기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가 이렇게 조금 왔다고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이제 보고 만약에 더 늘어나면 더 차면. 너무 이제 물이 너무 많다. 됐습니다. 네. 이러다 이제 물이 빠져요. 그럼 다시 열립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안 해봤는데 막 절 때리고 싶죠. 내가 물이 빠지면 올라가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거기까지는 안 했으니까. 네. 야, 훌륭합니다. 와. 아니, 그 처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희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나 그랬는데
디지털 교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굉장히 친숙하고 이거 활용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알파 세대라 그러죠. 어른들보다 잘 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의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삶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건강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내면화 시켜주고자 이 프로젝트를 조금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실제 애들 해야 되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융합하신 거예요? 지금 저런 교과목이 없을 텐데. 일단은 코딩이나 만드는 교과는 실과 교과를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1회 이상 무조건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 창체 이런 시간에서 가지고 와서 주제를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회나 국어, 뭐 미술 이런 교과랑 융합하면 훨씬 더 이제 수업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합 프로젝트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주 사용자인 우리 청소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막막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죠? 네. 저도 이제 공학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창의적 공학 교육, 설계 문제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는데 일단 생각을 통해 문제 해결하라.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 수능 시험 준비만 해왔잖아요. 문제풀이에 귀신이 돼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을 실체적인 문제로 이 정의를 하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융합해서 그런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럼 대학 와서 수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신기할 정도인데 노하우가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메이커 수업의 4단계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편입니다. 단계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문제 발견 및 공감하기 단계고요. 2단계는 아이디어 구상하기 단계, 그리고 3단계는 실제로 만들어보는 그런 행동하기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제 만든 것을 남들에게 공유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상상이 이제 좀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뭐 바로 다음 단계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신기합니다. 뒷장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과제 문제점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더 해결해 볼 수 있을까를 적는 거야. 이 2단계군요. 네, 아이디어 구상하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꺼내면 삐삐 울리면서 넣으라고 하면 아, 진지하게 지금 토의를 해요. 세상에.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밝은 빛이 깜빡거리면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카메라에 스마트폰이 인식되지 않으면 칭찬의 문구를 띄우고 초록색 불빛을 내보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런 발명품을 사용했을 때 교통사고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발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안면이랑 가까이 가면 너무 가깝다고 말해주는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필요할 것 같다, 나도 써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신호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핸드폰을 아래로만 보고 있으면은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바닥에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좀 핸드폰이 크거나 이쪽에 시선이 집중해 있으면은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리로 확실히 알려주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선생님 또 어디론가 바삐 가셔서 뭘 하시네요.
애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빛이 어두워지면 스마트폰을 이제 끄고 잠을 자세요. 이렇게 하는 이제 발명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조금 대략적으로 좀 해봐야 아이들이 이제 코딩하면서 막혔을 때 제가 이제 좀 부분 오류를 잡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디를 더 줄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올렸어요. 핸드폰을 보관함에 넣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세요. 참 잘했어요. 좋은 꿈 꾸세요. 참 잘했어요. 좋은 꿈 꾸세요. 이렇게 하면 참 되는데 잘했어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일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여기 안 돼요, 저기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코딩해서 이거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미리 준비 안 해놓고 가면 그러니까 저도 막 처음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거 고민하다가 막 식은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미리 한번 싹 해보고 이제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야 제가 좀 편하고 아이들도 바로바로 좀 오류도 잡아주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 그동안 연구하신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야. 저걸 직접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네, 코딩을 하고 지금 만든 거고요. 선생님이 아니셨으면은 많이 이렇게 경험은 많이 못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찾았고 저의 진로를 찾게 되었고 저의 숨겨진 장점을 찾게 되어서 그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상했던 거 바탕으로 오늘 이제 코딩이랑 뭐 여러 가지 미술 재료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저 아주 그냥 막 뛰어가서 야 저렇게 적극적으로. 미래의 스티브 잡스, 네, 또 일론 머스크를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와. 처음에 약간 코딩이 어려운 줄만 알았고 그냥 별로 흥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어지고 좀 더 이해력이 높아지고 좀 관심도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런 여러 코딩 방식들이나 이런 코딩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걸 선생님이랑 해봤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디지털 교구들 그리고 메이커 교육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신 분 같아요. 혹시 예전에 뭐 이과셨나요? 컴퓨터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뼛속부터 문과예요? 문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인상으로 봐서는 우리 쪽인데. 사회과 교육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지금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동문학이요? 네, 동화나 동시. 그럼 어떻게 저걸 다? 근데 우연한 계기로 그냥 어떤 메이커 수업을 접하고 나서 이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22년에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메이커 수업 동아리를 운영하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돈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활용하면 우리 반 애들이랑 뭔가 좀 재밌는 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메이커 수업은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뭔가 만드는 건가 보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간단한 코딩도 해보고 뭔가 이런 공작 활동도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이제 2023년에는 이런 메이커 전문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이런 메이커 수업을 실제 정규 교육 과정에 조금 녹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애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학생들에 대한 애정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근데 그 교구가 상당히 다양하고요. 장비나 시설이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는 좀 못 보던 느낌의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 같은데 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사비로 혹시? 아니요. 제가 그럴 돈이 없고. 예?
아니에요? 예, 그럴 돈이 없고요. 그러세요? 그냥 여러 애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2023년에 교육부랑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주관한 AI 선도학교라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운 좋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그 아까 이제 수업에서 보셨던 그런 정보와 교육실을 이제 꾸미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거기 컴퓨터실이었어요. 데스크탑 이게 일렬로 늘어나 있는 그런 교실이었는데 그걸 싹 치우고 책상 배치랑 뭐 타일 하나하나 뭐 교구까지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거의 제가 신혼집 들어갈 때 인테리어도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교실 인테리어를 막 꾸미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혹시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결혼은 한 3년 됐습니다. 어머, 예, 그럼 딱 겹치네요. 그 신혼기하고 메이커에 빠져가지고 막 그 교구 이거 예산 따오고 막 공부하고 네. 이 방송 집에 보여드리면 안 되겠는데. 보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네. 아까 잠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 코딩이 저렇게 하는 거군요. 왜 집을 지을 때 벽돌을 다 쌓아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면 어렵지만 문은 요걸로 갖다 써. 또 뭐 전기 배선은 요걸로 갖다 써. 이런 식으로 모듈화 시키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딩도 블록 코딩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레고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끼우면 그 동작이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블록 코딩이고, 아까 보시면 이렇게 줄로 돼 있죠. 그래서 요 동작은 요거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그거를 하나씩 껴서 동작을 상상한 게 실현이 되도록 하는, 완전히 쉽게 해주는 그런 코딩을 지금 이제 교육에 도입하신 겁니다. 저희도 좀 그 블록 코딩 어떻게 좀 경험해 볼 수 있습니까? 엔트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시작, 흐름, 움직임, 생김새 이런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또 인공지능 블록도 요즘에 애들 많이 쓰는 게 있고요. 또 하드웨어라 그래서 말씀드린 피지컬 코딩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코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코드들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 넣으면서 아이들이 코드를 짜는 형식입니다. 이게 명령어의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해야 어떤 되는군요. 식으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막 난리 나겠군요. 성경서 MC님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거기서 착안해서 웃으면 달리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인상을 보여주면 달려간다? 예, 맞습니다. 오. 이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요, 다양한 감정 중에 행복한 표정이 포착되면 얘가 움직이게끔 제가 그렇게 코딩을 했고요. 한번 경주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상 너무 좋으신데? 큰일 제가 또 났는데? 웃는 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웃는 상에다가 또 익숙할 거 아니에요, 얘가. 자, 그럼 시작하기를 누르면 돼요? 네. 그럼 우리 교수님이 제가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야, 그렇지. 야, 아이, 잘한다. 안녕. 야, 왜 멈춰? 아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와, 야, 제대로 있네요. 제가 얼마나 웃었으면 멈추질 않아요, 지금. 짧게 경험을 해봤는데도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저처럼 이 찐 문과들도 이 코딩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 코딩 수업하면 벌써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저는 제 코 빼고는 다 싫어해. 코자 들어가는 애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야, 근데 이제 저도 좀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코딩은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코딩을 경험하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의 이 상상력, 세계관이 확 확장되죠. 실제로 지금의 미국의 디지털 문명을 이끈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려서부터 코딩을 했죠. 코딩을 하고 나면요, 세계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걸 하고 난 애들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걸 뭔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상력과 더불어 이 코딩이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우리 선생님이 그 애들의 문턱을 탁 낮춰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그럼 들어가 있는 겁니까, 코딩이? 네, 지금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는 코딩 교육을 포함한 정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7차시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6학년 치과 단원에 프로그래밍, 로봇 이런 관련 단원에서 아이들이 간단한 코딩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6학년 때 친구들은 이미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코딩 수업은 5학년 때 다 마스터를 한 거고 이제 6학년에는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적용해 보는 문제를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코딩 심화 단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수 학생들이 많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단계까지 화면을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 구상까지 지금 구상했으면 이제 3단계는 실제로 만들어 보는. 이 궁금한데 이거 정말. 자, 3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학생들 저 마우스 놀림이 아주. 네, 저거로 이렇게 코딩을 딱딱딱 집어넣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운전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스마트폰을 들지 않으면 이렇게 인식이 되고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건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자동차. 자동차 만들고 있는 거야? 계속 카메라에 보이게 스마트폰이 인식이 되면은 경고음이 나게 코딩을 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으면은 칭찬의 노래가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도 학습을 해가지고 인식을 해서 코딩을 만들었어요. 안 돼. 이거 잘 안 됐군요. 네. 원래 실패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과정이죠. 야, 우리 딴 거 만들고 있자, 얘들아.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이게 AI로 인식되게 만들었는데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인식이 안 돼요. 어떤 게? 휴대폰을 들고 있는지 안 네, 돼요? 휴대폰을 안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인식이 안 돼요. 야, 근데 이 모습이 더 감동이네요. 끝까지 해결해 보려는 거. 여기서 화면 보이기 하면 될 거야. 아마. 화면 보이기. 그럴까? 됐다, 그치. 경고음과 함께 불빛, 빨간색 불빛 나와요. 이렇게 코딩을 해봤습니다. 요거 빨간불 신호를 받았을 때 하나 넣자. 여기 맨 위에 시작 봐봐. 와, 선생님 또 옆에서. 그렇지. 밤새 갖고 또 다 해보셨잖아요. 이때다 해가지고 저거 다 밤에 다 경험한 현상들. 얼마나 되는지 내가 보여줄까? 내 가족 스마트폰이고 내가 어디에 내 거 듣고 핸드폰을 넣어서 뚜껑을 닫혀가지고 시간에 맞게 열리게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소리가 나다. 뒤로 가세요 말하고 여기로 왔을 때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야. 뒤로 물러나세요. 상상만 했던 그런 물건들을 실제로 제가 제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좀 좋았어요. 되게 진짜 흐뭇하고 살짝 이런 게 진짜 미래에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이커 수업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만들 수 있고 코딩을 해서 만드니까 딱 제 마음대로 딱딱딱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재미있고 좋았어요.
학생들이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요, 상상하고 아이디어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이제 체험해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그 뭔가를 만들 때, 진짜 디자인하고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생각의 체계를 갖춰주는 걸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메이커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변화하는 게 느껴지세요? 네, 확실히 이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애들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성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개 수업 때 아이들이랑 저런 엔트리 코딩 프로그램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수업 이후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근데 이런 거 저희한테도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졸거나 네, 이렇게 좀 자세히 앉아 있게 공부하거나 이럴 때 알림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렇게 코딩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그런 게 뭔가 어떤 새로운 문제에 뭔가 적용을 하는 그런 걸. 이 문제 해결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은 선진국의 제품, 서비스를 카피해서 그걸 바탕으로 쫓아가는 교육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건 너무 잘했죠.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서부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전환의 포인트에서 이런 교육이 너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화면 보고 다른 분들이 나도 좀 저런 메이커 수업을 좀 하려면 최종원 선생님 수업 보니까 막 엄청난 교구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시작도 안 되겠다, 뭐 사업 선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고가의 장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이들이랑 만들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커 수업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교구들이 있으면 좋지만 영상 제작을 한다던가 만들기 활동을 한다던가 디자인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메이커 교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너무 높은 벽을 느끼실 것 같은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금 얘기하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메이커 수업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건 광고 만들기인데 실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주자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해요. 이거 시작. 없어. 시작. 아니야, 나도 못 잤어. 스마트폰은 잠시 고민, 가족과의 대화, 공인 해제. 스마트폰을 치우시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삶이 보일 것입니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되나 약물 중독된 사람이 되나 비슷하다. 이게 오래 사용했다 이런 느낌으로 한 컷을 만들고 해봐야겠다. 준비 시작. 이렇게 대가로 그런. 대짜로 꺼내면 당시 근데 그 정도만 하고 발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나원처럼. 아니, 야, 솔직히 우리 블루라이트. 세포를 파괴하러 왔다. 자, 오늘 이제 스마트폰 과외전 표시 마무리 오늘 마지막 날이고, 자, 1모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제작 의도 같은 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빨리 나가요. 그럼 준범아, 다음부터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여보는 거 어때? 네가 너를 도와줄게. 좋아! 열심히 했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거야. 핸드폰을 잠시 포기했다고 가족과는 대화를 포인해자해요. 조명 광고 협의회.
박수 한번 줄까요?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저희가 몸소 느껴보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애들이 논설문을 쓰면서 정보도 검색하고 공익 광고도 찍어서 조금 더 그런 심각성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스마트폰 과외존이 아무리 기술이 도와준다 해도 사람의 마음이 제가 쓰지 말아야겠다, 이게 심각성을 알아야겠다, 이게 되게 더 중요한 거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사람들이 아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자. 스마트폰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유가 내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을 정리해야 나중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기 표현을 조금 해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글쓰기나 발표를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장 구사력, 문해력 그걸 이제 상상력을 기반으로 자기 표현할 수 있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원 선생님이 너무 좋은 교육을 잘 만들어서 또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종원 선생님의 멋진 수업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화면이면 화면, 말씀이면 말씀 너무나 다 주옥 같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원 선생님 꿈을 여쭤보겠습니다. 메이커 수업이 됐든 다른 학급 운영이 됐든 아니면 아이들을 대하는 저희 태도가 되었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아이들이 조금 좀 좋은 영향력을 받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 최종원 선생님의 수업을 만나봤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최종원 선생님의 수업이 더욱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메이커 교육으로 스스로 지식을 배우고 창조하는 진짜 인재를 키우는 수업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수업을 만드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액션, 액션.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입시를 도와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인공지능과 아티스트, 우리 협업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해. 엔터. 왜 그거를 창작물로 인정을 못 받는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의 인공지능 음악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본 제자로서 정말 사랑합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